아무래도 민감한 이야기다 보니 제 신분이 드러날 만한 내용과 지칭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곳에 사연을 보냈다는 건 저에게도 남들은 쉽게 겪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설명하러 나왔을 거고요.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설명해드릴 사연으로 인해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없을 뻔했습니다. 불륜이나 치정에 관한 일이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황당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겪어낸 일이 워낙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 아직까지도 그날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네요.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너무 궁금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럼 빨리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전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을 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춰 살아가고 있었죠. 대학을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느 평범한 20대 여대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훗날 그날의 사건을 겪게 되었죠. 그 남자친구는 저와 동기인 사람이었어요. 신입생 세터를 할 때부터 눈에 띄는 친구였는데 외모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뭐든 한 발씩 느려서 손이 많이 가는 친구여서 사람 챙겨주는 걸 의무처럼 하는 저로서는 시선이 그 남자 동기에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 동기의 이름은 박상윤이었어요. 상윤이와는 같은 학과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 금세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윤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한데 뭐든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칠칠치 못해서 제가 학교 생활하는 내내 챙겨줘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들과 동기들은 저와 상윤이에게 꼭 엄마와 아들 같다면서 우리들 별명을 연계시켜 부르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지는 않아서 오래된 친구처럼 학교 내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상윤이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2년이 조금 되지 않아 복학을 했죠. 바로 복학을 한 상윤이는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나 남자가 되기는커녕 더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학교 생활도 사회도 바뀐 게 많다면서 이전보다 더 칠칠치 못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4학년인 제가 후배들을 불러 모아 단합도 시키고 2학년 후배들에게 도움도 받아가면서 상윤이가 대학 생활을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학년에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어 정신이 없었지만 매일 상윤이에게 밥은 먹었냐, 공부는 잘 되냐 등등 어미새가 아기새를 챙기듯 신경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기도 했죠. 젊은 남녀가 그 긴 시간 동안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상윤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곧이어 상윤이도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며 고백을 해왔죠. 그렇게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전과 다를 건 없었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남자같이 보였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일일이 챙겨줘야 할 게 많은 남자친구였죠.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 취업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생기게 되자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를 내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되자 제가 남자친구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각 계절별로 옷 한두 장으로 버티는 후줄근한 남자친구를 좀 보기 단정하게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맨날 깨져있는 안경도 두어 개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취업 준비하는 공부에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상윤이와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들 저보고 진짜 상윤이 엄마새가 되기로 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기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남자친구 상윤이와는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을 때 신경이 쓰이는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뒤에서 앉더니 얼굴을 숨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외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아닌 것 같아 황당하기도 했고 기분도 나빴죠.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여동생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하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라고 한 여자가 굳이 우리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앞에서 싫은 내색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랑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으니 거절하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소개한 것과 달리 단순히 친한 여동생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자 쪽은 딱 봐도 제 남자친구 상윤이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남자친구 옆에 팔짱을 끼고 붙어서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며 눈웃음을 치는 게 같은 여자인 저에게는 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붙어있으려고 하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갈라놓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남자친구 곁에 붙어있으려고 한 그 여자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까지 따라왔고 결국 셋이서 밥가수를 먹게 되었죠. 속에서 화가 불글불글 나고 있으니 평소에는 써서 잘 먹지도 않는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저에게 대놓고 경계심을 보이지 않던 여자애가 그 자리에서 거슬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말해봐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언니 눈이랑 코 손댄 거죠?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한참을 보니까 만진 티가 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했어요?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수술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추천해주려고요. 언니처럼 나오면 수술한지 모를 것 같아요. 오빠도 언니 수술한 거 몰랐지? 응? 아닐 텐데? 수연이 대학교 신입생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누가 봐도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확실한데 둔한 남자친구는 이를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겁도 없이 내 앞에서 흉을 보는 모습에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냈죠. 안 했어요. 전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스스로에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얼굴꽃을 생각하지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 얼굴이 어떻든 신경 안 쓰니까요. 미안해요 혜선씨. 수술 생각하는데 도움이 못 되어서. 제게 한 방 먹은 듯한 표정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는 못 가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또 시비를 걸어왔죠.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자랑을 하듯 여자아이 앞에서 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초를 치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오빠, 벌써 여자 취향이 변하네? 예전에는 성격이나 성품 같은 거 여자친구 조건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아이, 또 까분다. 야, 너가 내 이상형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원래 여자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성격인데? 연예인 좋아해도 항상 얼굴 예쁜 사람을 좋아했잖아. 그래서 나랑 친하게 지냈던 거 아니었어? 근데 오늘 언니 보고 좀 놀랐어. 솔직히 언니가 엄청 예쁜 얼굴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빠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데 벌써 변했나 싶었지. 저에 비해 압도적으로 예쁘다면 할 말이라도 없지. 말라 비틀어진 멸치같이 생긴 게 남의 얼굴 평가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소리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러다가는 끝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몇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내가 참고 무시를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둘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자애를 철저히 무시한 채 식사 자리를 이어갔죠. 그리고 그 여자애가 우리 곁에서 떨어진 순간 남자친구에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 아까 다 들었지? 걔가 행동한 거, 말한 거. 그거 여자들 사이에서는 해선 안 될 행동들이야. 특히 남자친구 앞에 있는 여자한테는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걔 아무리 봐도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너가 둔해서 못 느끼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 조심해. 아주 잠깐이었지만 완전 불효시라는 걸 느꼈다니까? 아이, 걔가 어려서 워낙 말을 거르지 않고 해서 그렇게 느낀 거야.
혜선이가 날 좋아한대?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와서 친남매 같은 사이인데 끔찍하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진짜 몇 억분의 하나로 걔가 날 좋아한다고 해도 걔가 나한테 이성간에 가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한눈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니 더 믿음이 갔죠. 그래서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혜선이라는 그 여자애는 계속해서 거슬리는 행동을 했죠. 밤늦게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온다거나 남자친구가 저와 같이 있는 시간에 남자친구를 불러내려는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취업을 앞둔 남자친구를 위해 구두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두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 브랜드 구두를 사기로 했죠. 그런데 구두의 경우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상이하고 또 신발을 신는 사람들마다 족형이 달라 사이즈를 정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이즈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존에 남자친구가 신던 신발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주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 발이 너무 불편하면 환불을 하라고 영수증도 같이 넣어줬죠. 선물을 받은 남자친구는 정말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는데 자신도 구두를 처음 신어봐서 사이즈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을 맞아 같이 사이즈 확인을 하러 가려고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출장이 잡히게 되면서 정신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구두에 대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두를 신고 온 남자친구를 보자 제가 사준 구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구두 신고 왔네? 맞다. 내가 선물해준 구두는 어떻게 했어? 우리 같이 사이즈 확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 때문에 지금까지 깜빡했네. 미안. 괜찮아. 바빠서 그런 건데. 너가 사준 구두 이거야. 사이즈도 잘 맞고 예쁜 것 같아. 그런데 그 구두는 제가 선물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하나 제가 직접 고른 선물을 기억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뭐? 이거 아니야. 좀 서운하다. 내가 선물한 구두도 기억 못해? 이거 맞아. 너가 그때 환불하거나 제품 교환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품 모델을 바꿨어.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 네 스타일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같이 갈 걸 그랬다. 거기 직원 말로는 그 신발이 너 나이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신을 수 있다고 추천받았거든. 어떻게 사람 갈 때마다 추천 모델이 바뀌냐? 너는 어느 직원이 추천해줬어? 직원이 아니라 전에 본 적 있지? 혜선이. 혜선이가 골라줬어. 그냥 신을까 싶었는데 자기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로 신으라는 거야. 더 어울린다면서. 직원분도 잘 어울린다고 말하고. 뭐?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추천한 신발 모델로 교환을 한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현아, 그거 내가 선물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바꿔? 너? 미안. 나는 네가 원하는 모델로 바꿔도 된다고 말해서. 그거야 네 생각에 마음에 드는 모델 이야기지. 걔가 추천하는 걸로 왜 골라? 걔가 네 여자친구야? 아니면 네 친여동생이라도 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걔가 네 옆에서 알짱거리는 거 거슬리고 싫다고. 아무리 둔하고 해도 이번 건 아니지. 그 여자애가 일부러 나한테 물먹이는 거잖아. 아이 수연아, 그런 거 아닐 거야. 우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뭐가 아니야. 누가 봐도 내가 한 선물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같이 기싸움 하자는 건데. 걔도 문제인데 걔가 그런 짓 하도록 놔두는 너도 문제야. 솔직히 이번 일은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걔 이야기하는 게 이번 일뿐만이 아니잖아. 우리 시간 좀 가지자. 너도 나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생각 좀 하자고. 계속 혜선이라는 여자 동생 때문에 거슬리는 일이 많아지자 남자친구와 잠시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원해지는 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고 더욱더 관계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쯤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이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더 지나면 우리 나이도 30이 될 거고 결혼을 해야 할 테니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막 취직을 한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며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뭐? 결혼?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너 이제 막 취업했어. 그런데 무슨 결혼이야. 나도 너 사랑하고 너랑 결혼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적어도 전세집 정도는 하나 구할 수 있게 돈 모아야 하지 않겠어? 나도 아직 사회초년생이나 다름없다고. 모아한 돈이라고 해도 몇 천이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네 솔직한 마음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내 프로포즈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말해달라고. 나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너라면 평생을 함께할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니 행복하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건 좀 뜬금없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싶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수락을 하게 되었지만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제가 결혼을 수락하여 잔뜩 신이 나 있던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자신의 집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 집안에 굉장히 부유하더라고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워낙 후줄근하게 다니고 제가 챙겨줘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의뢰 남자친구 형편이 좋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먼저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는 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행색을 그렇게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 아직 뵙지도 못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저 같아도 아들을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며느리감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 결혼까지 허락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 제 입장에서는 벌어진 입이 쉽게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놀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식 걱정되는 마음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쉽게 결혼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에게 빠지셨고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하시게 된 거죠. 이 다음 남은 건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가게 된 남자친구의 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길고 높은 담으로 둘러져 있었죠. 대문을 들어선 뒤에도 계단을 올라가고 넓은 정원을 지나서야 겨우 현관 앞으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단어가 맞을 줄 모르겠지만 집 자체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가 죽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으리으리한 집을 보게 되니 더더욱 긴장을 하게 되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굳은 채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이렇게 반겨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긴장한 제 손을 잡고서는 만져주셨고 제 옆으로 오셔서는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현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 상현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상현이가 칭찬을 그렇게 하길래 아무리 자기 눈에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 싶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잘 왔어요. 우리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있어요. 앞으로 가족 될 사람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요.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 우리 수연이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그날 처음 본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긴장을 좀 덜했더라면 당장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죠.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저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결혼 승낙과 계획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겨우 부모님을 진정시키고는 결혼에 대해 저의 계획을 말하게 되었는데 전에 남자친구가 설명한 것과 다를 것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편하고 좋은 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상대방 집안을 재고 따지면서 결혼을 하니마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물며 비슷한 집안의 형편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형편이 좋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하시고 저를 예비 며느리로서 예뻐해 주시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부잣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 집 집안 형편과 이것저것을 물어보시고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은 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곤욕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 결혼을 승낙받게 되어 기분이 좋긴 했는데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중간에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살을 꼬집어 볼 정도였죠. 벌써부터 저를 좋아해 주시는 예비 시부모님 덕분에 잔뜩 긴장하고 있던 몸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와 다가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너무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위층에 있는 남자친구 방을 구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방으로 들어가 사진도 꺼내보고 2층 전체를 둘러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업무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는 발코니 쪽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놀란 것도 있었지만 아까 전부터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보이신 태도로 인해 이번 일이 너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께서 계속 저를 뚫어질 듯 쳐다보셔서 제가 무슨 일인가 여쭤봤는데 별다른 대답이 없었거든요. 부잣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을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주머니께서도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